그동안 우리도 칼 갈면서 준비해 왔어. 해볼 테면 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 힘들긴 해도 옛날 같진 않아. 완전 이런 상황이 돼 이해했어요. 있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딥시크가 왜 그 회사가 딥시크를 개발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딥시크 모회사가 그 퀀트 투자 헤지 펀드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여러 가지 계량 기법과 컴퓨터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매를 해서 얘네들은 돈을 버는데, 그래서 얘네가 그 소위 4대 퀀트 펀드 중에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 누군가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따면 누군가는 그 돈을 잃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읽고 있는 게요. 예, 농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또 정의회사도 이제 중국 공산당이 나타납니다. 예, 중국 공산당이 딱 보았더니 이거 보니까 펀드에서는 돈을 쫙쫙 뽑아가는데.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렇죠. 이 그러전에도 돈이 없고 네. 집 날리고 앉아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은 이걸로 좀 어떻게 해요? 그 회복해 보려고 하다가 네. 더 깨지고 앉았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돈을 벌어도 좀 양심적으로 벌어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 노동자 농민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네가 부자 될 생각이냐? 라고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봐.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공산당 말 안 듣고 잘 살기는 틀렸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다. 네. 뭐 방법 없어? 라고 해서 나온 게 AI예요. AI를 합시다. 그러면 정부에서 뭐라고 안 할 거고,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 털었다는 얘기도 안 듣게 된다. 그거야.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걸 개발하자. 네. 라고 해서 개발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딥시크가 중국 정부의 무슨 대대적인 서포트를 받았냐? 그건 아니죠. 아니었다. 네. 자금 지원을 받았냐? 그것도 아니다. 아니면 너희는 우리 정책에 굉장히 잘 따른다니까 우리가 훈장 줄게 그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딥시크의 특징이 뭐냐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돈 좀 벌려고 해봤더니 정부가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방법 찾으라고 하고, 그래서 AI를 하려고 좀 개발을 했는데 보니까 미국이 제재를 해서 GPU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리소스는 요만큼이고 애들도 뭐 그렇게 그 비싼 인력 많이 쓸 수도 없고 유학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라는 환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컴퓨팅 리소스는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어때요? 뭐 이 세상에 있는 GPU는 우리 땅에 다 있고 자본은 울트만 같은 애 그러잖아요. 1조 달러를 나한테 주면 내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소스가 풍부해서 많이 쓰고 많이 소비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네. 근데 다 없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지원도 없고, 그래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컴퓨터도 조금 쓰고 GPU도 조금 쓰고 개발 기간도 조금 쓰고 데이터도 얼마 없으니까 조금 쓰고 요렇게 개발하다가 딥시크가 뿅 터져 나온 나온 거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어떡하지 하다가 딥시크가 너무 잘 되니까 씩 웃고 있겠어요. 정부도. 리창 총리가 야 일로 와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래가지고 당장 불러다가 그 CCTV 켜놓고 전국에 또 그 방송을 송출을 했죠. 했어요. 예. 그러면서 열심히 해봐. 우리 중국 공산당도 밀어줄게. 뭐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북하구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임팩트가 있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이 딥시크의 창업주가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21세기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21세기 공산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했거나 외국 기업에서 많이 일을 해서 사실은 글로벌로 어떻게 돌아가고 기술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네. 그러면 미국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것 같지만 철저하게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도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네. 그래서 그 AI를 개발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거든요. 그럼 이거 언제 돈 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당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왜 개발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중국의 시골을 가면 시골에 있는 중국의 농민들이 모두 AI를 다루면서. 사용하고 활용하는 걸 보고 싶다.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는 오픈 솔루션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오픈 솔루션의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나 기술을 이제, 개발했어.
다 공개해서 줄게. 다 마음대로 가져가서 써.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게 되는 원인이 이 사람의 그 이념에 깔려 이제 있는 있다는 거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보고 중국에서는 지금 이거야. 이게 우리 이념하고도 이게 맞고. 우리 이념하고도 맞고 미국한테도 이기고 말이지. 그래 리소스가 부족하고 제재를 받아도 할 수 있어. 그게 또 아이디어의 그 발원점이 되는 거야. 야 우리 14억 뭉치자. 우리 할 수 있어. 뭉쳐. 와. 그러니까 정부는 막 맞아. 그래서 우리 그 경제 지표 나빠지는 건 쳐다보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해봐. 그렇죠. 네, 지금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또 약간 희망 속에서도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역시 미국이잖아요. 네. 미중 갈등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것도 한 10년 가까이 이게 더 오래됐죠. 근데 이제 관세 갈등이 더 격화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잖아요. 바이든 때부터 중국 관세 정책들은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전부터 어떻게 바뀌어져 오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대응 전략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일단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집권할 때 이 중국에 대해서 네. 뭐 지금 우리가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을 처음 시작했죠. 그때는 중국이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당했어요. 예, 기습당한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그때로부터 8년이 흘렀어요. 트럼프 1기에 당할 만큼 당했고 그 다음 바이든이 와서 이 여우 같은 놈이라고 중국에서 부르는데 네. 여기 또 4년 동안 당했고 이제 트럼프가 오는데 중국이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죠. 그동안 준비를 쭉 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호주머니에 우리의 대처 방안이 쫙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나면 난 이렇게 할 거고 네가 저렇게 나면 난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딱 호주머니를 네. 제갈량이 이렇게 주머니 주듯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취임하기 전에는 나 중국에다 60%더 때릴 거야 이랬잖아요. 네. 근데 안 때리죠. 네. 그런데 안 때릴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10%?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하고 있어요. 예, 때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0% 때릴 거야라고 발언한 지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7시간인가 후에 미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이제 공포를 합니다. 중국에 관세 때린다고. 그 똑같은 순간에 중국 정부가 나도 미국의 보복 관세 때린다고 같이 때렸죠. 반사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중국이 그동안 우리도 칼 갈면서 준비해 왔어. 해볼 테면 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걸로 봐요.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녀석이 준비를 꽤 했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무엇보다도 지난 8년 동안 준비해온 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1997년에 그 IMF 사태도 당했고 네. 그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당했고 지금 트럼프한테 당하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작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저놈들이 시작한 거야. 근데 저놈들이 한 일을 가지고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열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남이 잘못되면 우리도 막 뒤집어지고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좀 안정적이어야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그 정책으로 시행한 게 뭐냐면 전체 중국의 경제 규모에서 수출입 그러니까 대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8년에 그 비중이 71%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팬데믹 직전까지 38%로 내렸고 그렇게 엄청나게 내렸어요. 낮췄어요? 엄청나게 내렸고 원래대로 하면 이게 지금쯤 한 20%대로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팬데믹이 있어서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줄어들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 규모 자체는 계속 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중국은 수출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규모가 크니까요. 네, 하지만 중국 전체 경제 규모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수출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네. 미국 의존도를 줄여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출입을 다 합쳐서 무역 의존도 뭐 경제 규모에서 대외 경제 의존도에서 따져보면 지금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 힘들긴 해도 옛날 같진 않아. 아, 이제 완전 이런 상황이 돼 이해했어요.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예전만큼 큰 타격을 받는 건 또 아니겠네요. 저도 전혀 몰랐던 그렇게까지 이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다는 건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고래 싸움에 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가 한국 상황에 딱 빗대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한국이 중국에도 수출을 또 많이 하고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또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중 갈등이 있으면 한국 경제에 많은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우리 먹을 것도 좀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선 첫째로 현재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은 미국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멕시코와 캐나다에다가 25%씩 막 관세 때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한 달간 유예를 하긴 했지만 유예를 한 거지 없앤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가만 보면은 우방들한테 지금 관세를 막 때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너무 웃긴 거죠. 그죠?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왜 이런가?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트럼프 이 팀이 네. 팀 트럼프는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우방이고 뭐 적군이고 간에 하여튼 난 너희들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어쨌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만 따뜻하면 돼. 요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앞으로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졌지 좋아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국가 밖에 경계를 이만큼 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요. 근데 중국은 그동안 계속 한국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과제는 통일이에요. 통일이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미국이고요. 한국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중국 편이 안 될 거라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이 미국 편 안 하면 안 되겠니? 중립을 해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여러 가지 잘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글쎄 나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랬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아이고 내가 아무리 보면 내가 뭐 중국 니네들하고 놀 것 같으니 뭐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가 여차하면 한번 박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 중국의 전략 공급망에 가상 적국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공급망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 제품은 한국 거는 빼라.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일이 나오는 진행돼 거예요?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빵을 팝니까? 옷을 팝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파는 건 주로 기술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 제품을 판다는 거는 중국이 자기네 만드는 기술 제품에 우리 기술 제품을 중간재로 써준다는 얘기인데 믿을 수 없는 나라는 거죠. 여차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배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제품은 계속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양쪽 나라 모두 야 우리 편 다 모여 이렇게 이제 했을 때 한국은 도토리처럼 이렇게 깎아서.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 한국이고 뭐고 안에 다 니들 다 관세 이러고 있을 거고 중국에 가면 넌 미국 편이잖아. 그러니까 넌 옷을 팔아 보시든지. 네, 뭐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앞으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030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일단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중국을 바라보고 어떤 부분을 주시해야 될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그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가 미국에 대한 건 잘 알아요. 근데 중국에 대한 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 경제에 중국의 영향이 지금도 컸지만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예, 뉴스 양도 적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체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도 진영 논리도 강하고 네. 뭐 반중 감정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해외의 유명한 그런 경제 저널 또는 경제 잡지
이런 것들도 좀 참고 삼아 보시면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명 저널들. 자, 그래서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서 얼른 제가 몇 가지 질문만 해볼게요. 요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이 엄청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데 반중 정서가 갈수록 강해져서 좀 걱정도 되고 중국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어서 나온 얘기인데 왜 반중 감정이 생긴 건지 요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 반중 감정이 생기게 된 거는 뭐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90년대 저희가 처음 수교하고 나서 중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중국의 경제 수준도 굉장히 낮았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좀 아랫것 취급을 한 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중국이 요즘 힘도 세지고 네. 그러니까 맘먹으려고 하고 때로는 한국을 우습게 알고 그다음에 또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언행이 많이 방자해졌죠. 예, 무슨 전랑 외교니 해가면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반중 감정은 올라가게 돼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중국은 한국을 굉장히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려의 눈, 예. 불신의 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보면 한국은 미국이나 그 영국이나 독일처럼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눈에. 그런데 와서 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이 중국 사람들을 억누르는 태도를 많이 취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딱 가면 벌써 딱 저희가요 중국에 있는 그 공항에서 한국 사람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예. 왜냐면 그 한국 아저씨들은요 공항 같은 데 가보면 다 표정이 이래요. 뭔가 이란 말이야.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한국인들과의 그 조우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깔아뭉개고 우리를 함부로 생각한다. 업수히 여긴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힘이 커졌어. 네. 우리가 이제 G2야. 한국 요만한 자식들 말이야. 그동안 니들이 까버렸지. 이제 이런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업보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국인들이 걱정하는 거. 미국하고 정말 한번 해야 되나? 근데 그 상황이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하게 될까? 아무래도 이거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눌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들의 과장된 지나친 반응은 그런 맥락이. 마인드에서 온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숨첼리나님은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박사님 말씀하시는 내용 책으로도 읽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박사님 책 중에서 특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실까요? 중국에 대해서 처음 좀 진지하게 알아가신다면 제 첫 번째 책이 제일 맞을 거예요. 그 중국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경제가 위주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 에피소드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보시기 편할 겁니다. 중국의 선택이라는 네. 책.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웃는 그 채팅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귤 선생님도 진짜 빠져서 보게 되네요. 너무 재밌어요. 아진님과 이제 찐님도 박사님 연기력 쏟으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입담이 너무 재밌으시다. 그리고 굉장히 좀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아가지고 인상 깊게 오늘 얘기 또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재밌게 말씀 나눠주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중국 경제 관련된 여러 이벤트들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는 봐야 알겠지만 또 있을 때 한번 나와주시면은 저희가 많은 또 얘기 여쭙겠습니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감사.